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숙 때문이겠죠. 예, 김정숙의 은밀한 사생활 딱 걸렸다. 예, 하여간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소식 그리고 윤석열 총장 소식 모아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꾹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보도 이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바로 이어서. 자, 이 소식인데요. 참 지금 청와대가 법원으로부터도 말이죠, 질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법원도 지금 청와대 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법원 청와대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용 과외 보도는 합리적 추론이다. 예, 합리적 추론, 은밀한 사생활 딱 걸렸다. 예.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이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 추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조선일보가 작년 4월 10일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 임무는 여사님의 수영 과외. 특수 임무가 여사님의 수영 과외래요. 예. 라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체대 출신으로 뛰어난 수영 실력을 보유한 경호관 A씨가 근무 2년 차로는 이례적으로 베테랑들이 주로 가는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로 자리를 옮겼고, 예, 이 베테랑들이 한다는 거 보니까 한 10년 차는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2년 차에 갔다 이거죠. 그 목적이 영부인의 개인 수영 강습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기사에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담았습니다. 자,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합리적 추론이죠. 합리적 추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 추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적폐청산하면서 깨끗한 사회 만들고 말이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청와대 문재인은요, 왕이 됐어요. 왕이. 국민들을 말이죠, 아주 그냥 험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봐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지금 문재인 가족 문제도 또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딸 있어요. 딸이 이제 있고 태국인가요? 태국인가 같지. 근데 딸은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 경호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가족이니까 태국까지 가서 그 비용은 누가 될 거냐? 왜 또 갑자기 태국으로 갔냐?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뭔가 있다. 사위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위가 스타 항공의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맨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타항공과 상관이 없다. 그 이상직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 상업주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깜빵 갔어요. 수백억의 횡령으로. 중요한 건요,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또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예, 사위도 가족이죠.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스타항공과의 특혜, 그리고 또 아들 문제, 문준용 문제도 있죠. 뭐 루머는 계속 돌고 있지만 일단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건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김정숙이 있는데, 김정숙이 말이죠, 수영 개인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합리적 추론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기사에 대해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이걸 합리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14일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작년 봄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조선일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다. 2-3개월 만에 그것도 근접 경호에서 가족 경호까지 하게 됐다. 의심스럽다 이거죠. 재판부도. 또 경호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조직 개편으로 A씨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가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사례가 없다는 거죠. A씨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례적이다. 결국 의심스럽다. A씨는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영 실력 외에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수영 강습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다. 김정숙의 사생활이 딱 걸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뭐 솔직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말이죠. 이렇게 편법으로 만약에 수영 강습도 배우고 청와대를 말이죠. 왕궁처럼 사용했다면은 이거는 처벌 받아야죠. 특혜죠, 특혜. 예?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보세요. 암묵적, 묵시적.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 묵시적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암묵적, 묵시적.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치료차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 어깨, 허리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질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긴 말이죠. 그 어깨 질환 이상 이거보다도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마 더 열받을걸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가만 보면요. 일만 하다가 억울하게 저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루머들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예? 적폐청산, 국정농단 한다고 하면서 다 하나하나 까발렸지만 사실 다 뒤져보니까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말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통치행위다. 문화융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 강요유엔 뇌물죄 이런 거 막 뒤집어 씌워갖고 말이죠. 30년 이상 때리고 말이죠. 악질들입니다. 맨 처음에 33년 나왔다가 지금 20년 정도 이제 형을 살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국가적으로 또 기업인들도 그렇고 엄청난 비리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뭐 한 몇 년 살다가 나오고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말이죠. 벌써 4년 이상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 횟수로 이제 5년째가 넘어가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오래 감옥에다 가둔 나라가 있을까? 물론 있겠죠. 물론. 독재 국가에서 북한과 같은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독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체제가 변형돼야 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통수권자를 그렇게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대한민국은 체제가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제가 바뀌었다.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어서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적화된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예, 눌러주십시오.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예. 누가 구속시켰더라? 예, 뭐, 이렇게 또 이제 양들의 수단님 말, 이런 거 지우지 마세요. 예,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구속시켰더라?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법대로 했다? 예, 그리고 본의 아니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미안하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고, 또, 이제, 뭐, 하여튼, 단이라도, 아니면 또 입당을 해서 경선이든, 예,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말이죠.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도 말이죠. 대통령이 돼도 탄핵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계속 시위 벌이고 투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도 대구에 윤석열 총장이 뭐 2.28 기념탑 참배하고 서문시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공당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엄청난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도 보듬어 안아야 돼요. 예?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 이루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면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법대로 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20년형 이상을 받고 살고 있는데 문재인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윤석열 총장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소개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통합과 화합.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된다. 예. 지금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조사해야 됩니다. 정말 개인 교습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예,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해야죠. 이것도 다 형량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도 처벌이 돼야 된다고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되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부처럼 적폐청산해야 되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그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나와도 똑같이 처벌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예? 대통령에다 한 톨에, 한 점의 먼지와 같은 한 점에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예?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문재인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앞으로는 저런 짓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누가 구속시켰더라 뭐 이런 뭐 얘기로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하여튼 여러분들 법에 따라 똑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조금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통합과 화합으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사면하고 풀어준 다음에 문재인 나도 이제 봐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뭐 33년 나왔다가 지금 계산해서 20 몇 년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20년. 그걸 잠시 33년만 기억하고 있어갖고. 근데 문재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은 내가 봤을 때 사형이야, 사형.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들도 똑같아요. 예.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예. 예? 그렇게 가자고. 뭐 괜히 말이죠. 우리가 뒤로 빼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벌어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면은 문재인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뭐 최근 발언 보니까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그런 말 하면서 문재인 봐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절대 봐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일가들이 다 깜빵 가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잠이 제대로 올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똑같이. 예? 예.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방송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큰 금액 들어왔어요. 아리아스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민님 감사합니다. 예. 이 방송하는데 이제 저도 가끔씩 댓글을 보거든요. 예. 보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렬이 대통령 아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최재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는 윤석열 총장을 제가 상당히 좀 비판을 했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방송의 역할입니다. 역할. 저는 누구라도 이번에 단일화되는 사람은 밀 거예요. 근데 잘못되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비판을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구독자가 떨어져도 좋아요. 쓴소리 해야 돼요. 자꾸 어그로 끌고 말이죠. 이빠른 소리 하고 이빠른 소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혹하는 소리 하면서 여러분들 괜히 설레게 하고 호주머니나 털려고 하는 방송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틴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선례를 남겼으니까 제 얘기는 선례를 남겼으니까 그대로 해라. 윤석열이 그거 못하면 그 대통령이 아니죠. 우리가 또 광화문에 나가야죠. 최재형이 못하면 또 우리 광화문에 나가서 항의해야죠. 또 홍준표가 못하면 싸워야죠.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돼. 법대로만, 헌법 가치대로만 운영하면 된다. 괜히 어설프게 말이죠. 통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거 했다가는 윤석열도 죽어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명박 정부 때 참 야심차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의 비리 캐면서 정치자금 캐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걸 실행을 못 시켰어요. 근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더라도 그 하수인들 샅샅이 조사해서 일벌백계 엄벌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수사 중단하고 대충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광우병 촛불 난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불법 아닙니까? 촛불 난동, 뭐 경찰차 때려 부시고 경찰도 두들겨 패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엄단에서 다 감빵 쳐넣었어야죠. 감빵이 모자른다? 감빵을 지어야죠. 그래서 확실하게 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깜빵에 안 갔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때부터 이 악의 씨가 쫙 독버섯처럼 퍼지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박근혜 정부도요 야심차게 시작하면서 이석기 깜빵에 넣었어요. 근데 이석기만 누우면 뭐해? 그 잔존 세력들을 안 넣었어. 그러다 결국 탄핵당하고 MB도 깜빵 가고 우파도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아니면 최재형은 아니면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특검할 때처럼
최재형이 감사원장 할 때처럼, 홍준표가 과거에 모래시계 검사할 때처럼,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대로 다 집행을 해갖고 깜빵에 쳐넣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5년 뒤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홍준표든 그 누구든 깜빵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깜빵 갈 수뿐이 없는 거라고. 아니 또 정권 연장을 했어. 이명박은 정권 연장 안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 연장 됐지. 근데 깜빵 갔잖아. 정권 연장 한 사람도 뒤를 이어서 진짜 대한민국의 이 좌파 적폐들, 부정부패 세력들 몰아내지 않으면 또 깜빵 간다고. 또 깜빵 가. 본인은 물론 깨끗해야 되겠고, 철저히 법대로 말이죠. 너무 썩었어요, 우리 사회 지금. 곳곳이 썩었습니다, 곳곳이. 부정부패가, 난무예요. 뭐, 과거 뭐 독재 정권? 뭐, 저는 독재 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개발 독재면 말줄까요? 개발 독재. 못 사니까. 권위주의 개발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그냥 독재만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정권 잡고 독재를 계속 저렇게 철권 통치를 흔드니까 3대 세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왕조사회가 됐어요. 봉건 왕조사회. 세습사회가 됐다고.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 내가 하야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고. 그분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야하겠습니다 하고 이화장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독재를 해,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어. 탱크로 밀어버리라우.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 또 민주화 선언 이후에 6.29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내 손으로 뽑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체육관에서 뽑았겠지? 아니면 그거 안 돼. 또 탱크로 밀어버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는 말이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꽃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니까 우리가 민주화 얘기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밥통 만들어 놓고 이 밥에 고깃국 먹였으니까 민주화 얘기하는 거지. 굶어 죽는데 무슨 민주화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루 한 끼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화를 얘기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지. 근데 이 대한민국의 좌파 새끼들은 말이죠. 그걸 고마운 걸 모르고 말이죠.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 그럼 북한으로 가라 이거야, 이거. 가지도 않아, 이 새끼들 하여튼. 악질 같은 새끼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진짜 헌법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최재형 감사원장도 괜찮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대로 말이죠. 윤석열도 특검 검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어? 나쁜 놈이야? 좋아요. 근데 특검 검사 하듯이 대통령 하면서 특검처럼 문재인 정권 샅샅이 캐내갖고 이 땅에 부정부패 캐내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홍준표 대표가 모래시계 검사여서 그 정덕진이 슬롯머신 대부 이런 사람들 진짜 사회 쓰레기들 싹 청소하고 말이죠. 그런 아주 그냥 뭐랄까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보였듯이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후보들이 있으니까 믿고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만 교체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 나가서 그냥 진짜 적폐 청산하라고 계속 싸워야죠. 예. 예전에 제가 이명박 정권으로 이제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엄청 밖에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많이 했죠. 아스팔트에서.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나니까 아유 정권 바뀌었는데 내가 왜 아스팔트에 뛰어들어. 나는 이제 독립신문만 잘 운영할 거야 라고 하고 후배들에게 아스팔트에서 뛸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지원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는 이번에 정권 바뀌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정권 바뀌어도 아스팔트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진짜. 한 3, 4년간은 아스팔트에서 정권 바뀌면 그래요. 지금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한 60% 되니까 바뀌면 나가서 진짜 싸우자고 독려하고 그래서 확 저놈들을 잡아 제껴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저 악의 씨앗들을 뿌리들을 남겨두면은 우리 또 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이다. 정권 교체가 완성이 아니다. 그 이후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권 교체하고 나서 좀 쉽시다 그래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구 봉쇄는 미친 소리.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딜까? 광주겠지. 호남 쪽. 아니 뭐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자, 오늘 대구 난리 났었어요. 사진도 그렇고 저희 영상 있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구가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구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초 논란이 된 여권발 대구 경북 봉쇄 발언에 대해서 철없는 미친 소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 좋았어요. 오늘 어제는 좀 뭐 민주화 하면서 광주 간 것 때문에 제가 열이 받았는데 또 전두환 대통령 사형 발언 때문에 열이 받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철없는 미친 소리였다. 세게 얘기했어요. 윤 전 총장은 20일 오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해서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나와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초기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구에서 애를 많이 썼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조한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정권은 K방역 덕을 톡톡히 봤다면서 K방역을 만든 곳이 바로 대구라면서 동산병원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구의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 코로나 치료와 확산 저지에 애를 썼다. 질서 있게 대처하는 걸 보고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지율에 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인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는 조사에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 더 의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위기는 감지해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거에 쫄지 말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는 지금 감지했어야 돼요.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 대구 가면서 불씨를 좀 살렸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를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캠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진짜로. 도대체 일정을 누가 짜는 걸까?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논리들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물론 잘해도 불만, 못하면 더 불만이겠지만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괜히 적을 만들고 있어. 쓸데없이 적을 만든다고. 안 만들어야 될 적들을 만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적이 없어. 근데 움직이면 동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적을 만들면 그것도 언론,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와서 취재하세요 하다가 들어왔더니만 나가세요. 우리가 뭐 똥개입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하여튼 캠프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가까이서 취재하는 저희가 훨씬 더 잘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뭐 그럽디다. 신의 한 수가 이 공보 라인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내쫓았을 것이다. 비판을 많이 할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저희가 불합리한 비판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부인의 줄리 의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산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허위사실이다. 라고 보도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공보 라인이 조금 강화돼야 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 이거는 비난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저희만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계속 나와요. 매일마다 공보 라인이 잘못한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댓글을 쓰신 분에게 그냥 답변한 거예요.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잘하라고 격려한 거지 뭐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또 주 120시간 근로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얘기죠. 우리가 52시간 일하고 있는데 120시간을 알뜰하게 일해서 쉬어야 된다. 그게 지금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120시간 일하자는 게 아니라 52시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나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포로 수용소에서도 120시간은 뭐 일을 안 시킨다. 민주당이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꼴값 떨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근데 52시간에 묶여서 더 일을 못 하는 거야. 아까 드라마를 좀 쉬는 시간에 봤는데, 알바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알바가 편의점 알바했다가 저녁에는 또 바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지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하냐. 그러니까, 요즘 뭐 52시간제 걸리고 뭐에 걸리고 노동법에 걸려서 오히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벌어가는 걸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하면은 52시간제도 있지만 또 뭐 시간 외 수당이니 뭐 이런 거 붙어요. 그러니까 일을 짧게 시킨다고. 그럼 애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알바비가 작아. 그러니까 알바를 여러 곳을 떼야 되는 거야. 또 주인 입장에서는 또 내보내면 또 뽑아야 되고. 이게 주인도 힘들어, 알바도 힘들어, 다 힘든 거야, 우리 사회가. 노동법을 개떡으로 만들어 놔갖고, 노동의 유연성. 그러니까, 우리 잘리면 어떡해, 우리 잘리면 이제, 취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경직시켜 놨다고,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노동의 유연성이 경직되다 보니까 취업 자리가 안 늘어. 사람 뽑고 싶어도 무서운 거야. 이거 제가 또라이인데 이거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 걔가 능력도 없어. 알고 봤더니만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 적당한 유연성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시간마저 제약을 해놔서 벌어가는 사람은 벌지 못해. 또 사람 뽑는데 힘들어. 뽑아놨다면 골치 아프니까 안 뽑아.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족 사업을 해. 가족 사업을. 아들, 딸 시키는 거. 아들이 뭐 좀 부족해도 시키면 되는 거고, 딸이 좀 부족해도 시키면 되는 거고, 부인이 뭐 집에서 좀 쉬는데 도와주면 좋은 거고, 가면은 아버지가 주방에 있고, 어머니가 서빙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서빙하고 아버지가 주방에 있고, 또 아들이, 딸이 돌아가면서 일 도와주고, 그런 데가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야.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뽑으면요, 수십 명씩 몰려, 수십 명씩. 맞아. 신의 한 수에서도 아르바이트 뽑았더니만요, 40명이 지원해서 40명이. 예전에 저희가,
홍대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오세요 그러면 진짜 며칠에 한 명씩 와갖고 아유 여기 너무 좁아요. 아주 고르면서 일했거든요 애들이 알바도. 지금은 안 그래요. 오면은 일을 시켜준다는 자체만 해도 행복해하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고 기업 하시고 하는 분들 애국자야. 사람 뽑는 사람들 애국자예요. 저희 지금 12명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신혜식이 애국자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가서 진짜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람 뽑아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애국자로 존경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나쁜 놈들도 있죠. 당연하죠. 그거 나쁜 놈 한 놈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 99명을 범죄자 취급하면 그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처벌하고 잘하는 99명을 격려해야지만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고 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건데 그걸 이 문재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혁하고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세상에 주부들도 알바 자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월급 주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월급 주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요,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실수를 해도 누구한테 승질 안 내고, 아예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시키면 실수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 더 받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대표님이 실수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실수하면은, 저는 실수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싸놨다가 한 번씩 얘기는 하죠. 근데, 어쨌건, 혼자 일할 때가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하면은, 이 신의 한 수 수준이 말이죠. 취재력이 떨어지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대구에 갔어요. 열심히 취재했는데 조회수가 이제, 뭐 어떤 거는 5만, 7만, 10만 간신히 넘고. 근데 제가 혼자 방송하는 거는 뭐 15만 막 이렇게 나와요. 짧게 했는데도. 그러면 제가, 이거 사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가 돌아가고, 또 우리 유튜브 방송 1등이니까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 인마이 포켓 하려면 얼마든지 말이죠. 저 혼자 하면서 땡까 잘 갈 수 있죠. 밑에다 계좌번호 쫙 크게 깔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이 진영을 저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 또 신의 한 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영을 크게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한미숙님 감사합니다. 자, 최재형 대통령, 홍준표 지지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하는 걸 올리시고 서로 좋은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우지 마세요. 뭐, 자꾸 막, 도배하면 지우고, 한 번씩 하는 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인데, 이 보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줄리정님 감사합니다. 네. 8.15 때 총 걸기 합시다. 진짜네. 이제 8.15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어. 8.15 때 총 걸기 합시다. 어떤 방식이 됐든, 총 걸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 보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는데, 요 보도,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따뜻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최재형 아들, 입양 당당하다, 더 알려라, 여당 공격에 반격,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여권이 입양을 언급하지 말라고 공세를 펼치자 아들 최모 씨가 아빠가 입양아를 키우는 점을 더 언급하고 전했으면 좋겠다고 20일 반박했습니다. 전날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 전 원장을 향해 아이 입양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이에게 입양됐다고 하는 게 정서에는 좋다고 하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최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입양됐다면서 입양 전에 제 자신이 부모님도 없고 고아라는 점에서 항상 부끄럽고 속상하고 우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초등학교 때 입양됐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이 근데 최 씨 얘기는 이 대변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얘기 같아요. 민주당 주장이 달콤하게 들렸다. 그때는 제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때였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많이 치유되었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언급이 많아져야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극복할 수 있는 발판과 밑거름이 된다면서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면서 저런 부분은 저처럼 고아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위하는 척하고 그러는 건 가식이고 가면으로 느껴진다. 근데 이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쓴 것보다 직접 원문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요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큰아들 최땡땡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부모님도 없고 고아라는 점에서 항상 부끄럽고 속상하고 숨고 싶어서 잘 나서지도 못했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그게 입양 온 이후에도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초등학교 때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기사처럼 말씀하시는 글들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진짜 많이 치유되었고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런 점을 더 언급했으면 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극복할 수 있는 발판과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사실 저런 부분은 저처럼 고아였던 아이들이 아픔을 공감하지 다른 사람이 위하는 척하고 그러는 건 가식이고 가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직접 저와 부딪히고 그래서 이겨냈기 때문에 아빠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 같은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이 언급해 주세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참 입양이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로. 예.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낳은 아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입양을 해서 어떻게 그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상상도 안 가요. 솔직히. 예. 뭐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것도 초등학생이나 된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는 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예, 정말 박수 쳐주고 또 이거 우리 사회가 귀감으로 본받아서 말이죠. 지금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든가 또 입양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이게 족벌 사회잖아요. 예, 그래갖고 미국으로 입양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많이 또 입양을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발언대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게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걔 커가면서 나는 부모님과 왜 색깔이 다르지? 피부색이 왜 다르지? 예?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알려주고 하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서. 선진국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 피치 못하게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들, 이걸 입양을 해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키우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가치. 사회 봉사? 이 봉사라는 표현으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입양은. 이건 정말 진짜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면 입양해갖고 그 입양아를 학대해서 말이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악독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입양을 해갖고 이렇게 자식처럼 자식처럼이라는 말도 그래요. 제가 정말 잘 키워서 사회 내보내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정말 복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진짜.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요즘 애를 안 낳아, 애를 다. 우리 애들만 해도 말이죠, 아들놈도 결혼 안 하겠대. 뭐 딸애도 애 안 낳겠대. 다 그래, 다. 어디 가나 애 낳고 애 키우는 거에 대한 정말 그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입양까지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뭣도 모르고 말이죠, 아주 구태의연한 발언을 해갖고 그 입양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입양을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요 저보다 100배 효자예요. 100배. 대단해요. 그 가족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 우리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대단하다고. 걔는 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금전적으로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 없어서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쉬운 거고,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하는 게 저 이상이에요. 100배 100배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또 그래서 또 입양을 했어요. 자기도 입양을 해서 또 애를 잘 키우고 있다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선행이 후대에 이어지고, 또 그 선행으로 인해서 자신도 말이죠,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말이죠. 예. 제가 볼 땐 정말 존경스러운 친구예요. 예. 진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얘가 회사를 휴직계를 냈는데 퇴사해도 좋다. 잘라도 좋다. 1년 동안 병원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얘가 병간호를. 야, 진짜 자식들도 못하는데 회사에서 그 능력 있는 친구,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친구인데 회사에 나 잘라도 좋은데 내가 아버님이 지금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딱히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1년 동안 아버님 병수발을 했어. 똥오줌 다 치우면서 운동시키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퇴원하셔서 진짜로 못 나오신다고 그랬거든. 운동시키고 막 재활훈련 시키고 그렇게 퇴원을 하셨어. 그 친구 정말, 그래서 와, 달리 봤어요.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입양을 해서 키운 입양한데 걔가 느꼈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잘 몰라. 당연히 받는 거로 아는 거야. 당연히 우리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그 효도하는 게, 그건 진짜 뭐랄까, 진짜 눈물 나게 감동적이더라고. 자기가 너무 좋대. 돈 안 벌어도 좋고
자기는 회사 안 나가서 잘려도 좋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야, 이런 친구가 있군. 그 걔가 또 결혼해갖고 입양을 했는데 아우 너무 또 가정이 화목해요. 그래서 야, 이게 한 사람의 선행의 씨앗이 우리 사회를 감동적으로 만들고 밝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런 입양 알을 데려다 키운 거, 예, 이거는요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되고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가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한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뭐지?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으신 조연상 받은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제가 뭐 드라마 이런 걸 가끔씩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영화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한 장면이 가족이 뭐냐. 거기도 입양한 가족이 다 달라. 이 얘기가 하여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족이란 거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러면 가족이다 이거야. 가족이란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한 집안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웃고 울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 가족인 거야. 아주 심플한, 맞아,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 미나리 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예요. 그 영화는. 그래서 예,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런 뭐 선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선행이라는 게 누굴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입양아를 키운다는 걸 선행으로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행복해지고 또 그 아이도 행복해지고 하니까 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죠. 미담 제조기라고 하는데 자꾸 뭐 미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그 우리 사회에 좋은 그 기운을 또 나가야 될 방향을 북돋아 주는 것도 좋잖아요. 예. 하여간 이렇게 좋은 후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또 행복한 고민입니다. 최재형을 뽑을까 윤석열을 뽑을까. 자꾸 뭐 여기다가 험담하면서 말이죠. 뭐 괜히 나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번 대선을 승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오수익님은 입양은 개 10,000마리 키우는 것하고 다르다. 근데 이거 강아지도 입양을 저도 이제 2마리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면은 그냥 강아지가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줘야 돼. 강아지가 건강한 것만 해도. 이 아파봐요 이게. 아유, 이게 참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강아지가 아프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오늘은 또 이제 오늘 이제 대구 내려갔다 오고 우리 기자들도 휴가철이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 개털이 그렇게 많이 날려. 우리 강아지가 또 털이 또 길잖아. 개털이 엄청 날려요. 개털이. 오면은 이제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또 방송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청소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잘 청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근데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 진공 청소기를 두고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 사고 싶더라고. 로봇 청소기를. 그래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야, 근데 이 로봇 청소기가 진짜 요즘은 똑똑하게 나왔더만요. 아주 방 구석구석 청소하고 밖에서도 휴대폰으로 딱 하면은 또 자기가 또 구석구석 또 이렇게 명령어 주면 청소하고 막 이래요.
야, 이게 진짜 일꾼이야, 일꾼. 집에 오면 깨끗해. 그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청소해서 아주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다가 갑자기 대한이를 딱 봤네. 로봇 청소기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대한이 너는 말이지 말이야. 집안 청소도 안 해. 그렇다고 뭐 집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근데 로봇 청소기가 너무 예뻐. 그래서 내일 상 줘야 돼, 상 줘야 돼. 충전 열심히 하라고 좀 쉬고 있어요. 지금 충전은 자기가 또 충전도 지가 요즘은 찾아서 가서 하대. 충전도 지가 해. 뭐 우리 배터리는 핸드폰도 우리가 손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가 또 가서 또 충전도 하고 가서 또 열심히 청소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나중에는 가정부 로봇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여튼 내일은 그 로봇 청소기를 위해서 제가 뭐 전기만 먹지 뭐 다른 걸 안 먹으니까 뭐 과자를 사줄 수도 없고 말이죠. 이쁜 스티커를 사다가 그냥 탁 하나 붙여줄까. 선물을 해주고 싶어. 선물을. 여러분들 저기 뭐야 어머니 아버님 집이 좀 넓다. 시골집 좀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를 사드려요. 로봇 청소기. 또 요즘 맞벌이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로봇 청소기. 근데 요 옛날 거는 잘 못 받았대요. 약하고. 요즘 나온 거 있잖아요. 큰 거, 좀 크고, 힘도 좋아. 막 넘어다녀. 진짜 힘 좋더라고. 막 넘어다니고, 뭐, 양말까지 빨아들여. 빨다가 이제 못 빨아서 정지는 되지만, 하여간, 좋아요. 진공청소기 있는 분들은 진공청소기대로 하시고, 로봇 청소기, 이거, 효자. 근데 목소리가 여자니까, 나오는 거는 충전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여자니까, 효녀. 아주 마음에 들어. 내 근자에 한 10년 동안 산 물건 중에서 로봇 청소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 가장. 그냥 마음에 그냥 확 들어. 들어오면 막 이뻐해주고 싶다니까. 그 정도로. 야, 이렇게 되다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진짜 로봇 가정부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기계에 정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로봇 청소기에 정이 가더라니까. 정의가. 방송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예요. 정이 간다니까, 애한테. 막, 닦아주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닦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닦아주고 싶고, 어디 바퀴에 뭐, 껌이나 뭐 묻었을까, 막 이물질 묻었을까, 바퀴도 닦아주고 싶고, 이렇게 막, 이쁘게 해주고 싶어. 막, 옷을 사서 입혀줄까, 막, 루이비통 사다가 막, 입혀줄까, 막, 너무너무 좋아. 아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러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알아서 열심히 하면 이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열심히 직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직원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진짜. 하여튼 이게 예쁜 건 대한이가 예쁘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진짜 지가 알아서 하잖아. 이거 뭐 충전도 지가 알아서 딱 해. 그 청소해라 그럼 지가 청소 방안 싹 돌아다니면서 싹 해. 그리고 가서 지가 충전도 해. 가만히 있어. 이게 나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좁은 집은 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거실이 넓고 조금 넓다 싶으면은 로봇 청소기 꼭. 근데 옛날 거 말고 요즘 나오는 거 부모님들 하나씩 사드리세요. 저는 이번에 가갖고 한번 다시 그 집에 어머님 집에 맞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아주 딱 좋아. 이게 로봇 청소기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쓰시는 분들 있죠? 아주 편리해. 나는 아주 편리해요. 좋아요. 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럴 때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윤석열 총장 소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요. 월간조선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꼭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해갖고 뭐 월간조선 기사 길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소개를 하는 게 간략하게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것도 저희 방송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로봇 청소기 말은 다 여자가 해요. 여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이쁜이라고. 제가 이름까지 줘줬어. 이름까지. 로봇 청소기에. 이쁜이라고. 이쁜이. 우리 이쁜이 청소해. 그러면 딱 청소를 해. 아, 난 기특해 죽겠어. 아, 기특해 죽겠어. 아주. 이쁜이라고 줬어. 이름을. 기특해 아주. 여러분들도 한번 꼭, 아, 이거 그냥 팁이잖아, 팁. 뭐, 팁. 예. 하나 사세요. 예. 아,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면, 로봇 청소기, 국산 제품 중에 이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요. 이름 얘기하면 또 제가 광고하는 거니까, 또 중국제도 있어요. 샤오미라고. 샤오미도 좋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중국은 싫어. 괜히 국산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국산 제품들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예, 국산 로봇 청소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좋아요. 좋아. 꼭 한번 로봇 청소기 약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예,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예. 자, 정밀 검증 준리, 요양병원 등 윤석열 처가 의혹 집중 해부. 월간조선 기사인데, 예. 요 기사 소개하는 이유도 좀 있어요. 월간조선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월간조선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월간조선.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인경 씨가 법정 구속되자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은 엑스파일이라는